이야기로 갈게요.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공천 신청을 했지요. 이제 경선을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경선에 나오지 말아라, 달라. 나오는 순간 조국 대전이 된다. 이걸 가장 먼저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했던 사람은 바로 금태섭 예. 의원이고요. 예. 근데 이게 나는 이전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그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레임은 먼저 거는 놈이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조국은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라는 프레임을 먼저 걸어놓고 그게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면 저쪽에서 그걸 이겨내기 힘든 거죠. 당연히 그래서 조국 장관에 관련된 건은 프레임을 걸어온 쪽에서 압도를 했다가 그걸 이겨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은 보면은 무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가 보이는 사람은 있고요. 조국 장관을 보면 우리는 그게 안 보이고 저 검찰 개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결에서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치 민주당 일부에서는 조국 장관이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식의 언행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남국 변호사를 두고 저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비열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요. 차라리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태섭 혼자서 떠드는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김남국 변호사가 부족해 보이겠죠. 그동안 정치평론가로서 시사평론가로서 방송에서 활동했지 정치인으로서 정치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뚜렷한 흔적을 남긴 게 없기 때문에 네가 정치인으로서 정치 영역에서 청년 정신을 어떻게 발휘했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청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정치에 진입하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작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입 닥치고 침묵으로서 응원을 해주는 게 선배의 도리지. 딱 누가 봐도 현역 의원들끼리의 그냥 짬짬이 아닙니까? 그게 그 청년이라는 그 메리트를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건지 부족해 보이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야비하게 비꼬고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누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청년이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저는 전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99명이 이해라고 말할 때 혼자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유시민 장관님, 유시민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민주적 의사 표현을 위해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다른 소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의 의사가 정해지기 이전에 당의 의사를 정하는 과정에서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전체의 의사를 수렴하는 거고 전체의 의사가 정해졌으면 거기서부터 다른 소리 하면요. 그냥 미친 삐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내 머릿속에서는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계속 고민한다고요. 여러 가지 뇌세포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전 짜장면이었는데 짬뽕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정신분열증이에요.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게 늘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덮어놓고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 가느냐 그리고 의사 표현이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태섭은요 소신이 아니고 기회주의적인 거였어요. 여론이 조국 장관한테 불리하니까 그 여론에 붙어먹은 거지 뭔 소신 발언이야 그따위 소리가.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건 이 금태섭 의원이 하는 방식의 이야기는요. 지금 최근에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이라고 보도를 하는 게 있어. 그 영등포 을건인데 신경민 의원이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이 영등포에 나올 수 없는 부적격자인데 어떻게 해달라고 중앙일보가 상당히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 기사를 단독으로 했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런 노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권양순 여사가 뭐 어떻게 답을 했는데 이제 내가 보기에 한쪽 편을 든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걸 또 이렇게 침손봉대하고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도 보면 진짜 찌질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신경민한테 안철수의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다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특히나 한 편 먹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날 정도로 속으로는 속상해도 쟤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은데 해도 내가 그걸 큰 그릇으로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 근데 그걸 못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쫄리니까 그런 거야. 우리 세상 살아보니까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세상 살아보고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참으면 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태섭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소신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쫄리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금태섭으로 강서에서 이기는 선거를 나왔으면 왜 추가 공모를 합니까? 금태섭보다 더 그러니까 잘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또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태섭은 실력으로 나는 이미 뭐 당론을 어겼다라든지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짓거리 보면 나는 금태섭 자체가 저는 이 뭐랄까 컷오프 대상이라고 보는데 금태섭을 또 컷오프 시키면 또 조중동이 난리를 칠까봐 금태섭을 살려두고 있는 거라고 난 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금태섭은 이미 내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든 김남국에 대해서 어떻게 비토를 놓든지 간에 내가 금태섭을 비토했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제가 문제 삼는 건 그 옆에서 금태섭을 거드는 그 인간들을 저는 그 인간들이 더 싫은 거예요. 박용진이라고 말하시고 하시면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비겁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침묵하라니까요. 침묵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 말을 거들어요? 금태섭을 거들어가지고 민주당 당원들한테 뭐 어떤 이쁨을 받으려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도대체 TV조선에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카톡을 공개한 게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궁금한데 그걸 둘째치고 우리 금태섭 의원님 새날 보고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봐도 돼. 부담스럽게 왜 이래. 제가 한 가지 금태섭 꺼져 이씨. 어디 보고 있어 이씨. 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금의원이 저 보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네. 얘기하려고? 이 양반이 프레임이란 거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안 꺼낸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카톡에 금의원님 프레임은요 이야기 꺼내는 순간 생기는 게 프레임이에요. 사람 머리는요 사고를 할 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단어를 채워 넣는 순간 그게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나님이 누구지 몰라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 대놓고 푸나님 바보야 이렇게만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푸나는 바보라는 프레임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송학에서 프레임 이론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요게 프레임이야. 카메라 각도 이게 프레임이라고 다.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지. 요렇게 보는 놈, 요렇게 보는 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쩌면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쁜 놈이라는 쪽만 바라보면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거는 놈이 이긴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발생하는 그 순간이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발화하는 순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이 봐요. 대부분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떤 사고를 주입하는 언어를 표현하는 순간 프레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신이 조국이냐 비조국 대전이냐 이딴 소리 할 때 그 프레임이 발생을 해버린 거지. 그렇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발생해버린 거지. 당신이 이걸 뭐 말 안 하면 발생 안 한다고. 예, 말 안 하면 발생 안 했어요. 이제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보고 가세요. 예, 가세요. 들어가세요. 며칠 동안 그 금태섭 의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쫄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자기 혼자 했다가 의원들 한 명씩 늘어나. 그분들이 대놓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를 자격이 없다. 뭐 젊은 청년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쫄지 마시고 경선하셔가지고 우리의 그 권리다움과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적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촉으로는 금태섭도 하위 20%야.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봐. 그러니까 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대적 사명이었다니까 검찰 개혁은. 그러면 내가 금태섭이고 진짜 소신은 그런 거지. 검찰 개혁은 적극 환영한다. 또 자기 자신이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다만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건 난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체적인 틀에 동의하고 한쪽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을 좀 더 얹을 수 있는 정도. 근데 검찰 개혁에 동의를 안 하고, 검찰은 완벽한 존재라고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몇 사람 안 된 사람 있잖아. 금태섭, 진중권 이런 사람들은. 검찰은 완벽한 존재잖아. 티끌도 잡을 게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상태로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자체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잖아. 얼마나 예의가 바르냐면 방송에 대놓고 님님 붙이는 것도 예의가 바르라서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누구누구님 하셨어요. 막 극존칭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사람이 예의가 발라서 그래. 근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인 뭐 김혜영이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사실 김남국을 디스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딱 하고 나면은 솔직히 말하면 쫀다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디스하는 발언을 하면 쫀다는 표현보다는 뭐 어떤 걸까요?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집회 사회도 보고 조국 백서도 만들고 하는 일관된 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민주당 안에서 튀어나오면 진짜 당황하죠. 네, 그래서 저는 김남국 변호사한테 꼭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 나온다니까 볼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전해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변호사 여기에서 머뭇거리잖아요. 그게 죽는 길입니다. 맞아. 절대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게 이번에 당선이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세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 대차게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머뭇거리잖아요. 당선이 돼도 나중에 원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요. 이게 뒤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정치는 정말 비열한 거예요. 약해 보이잖아요. 아군도 죽입니다. 정치 공간은 내가 1대 299로 싸우는 공간이에요. 내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같은 당 동료라고 해서 협조하고 같이 배려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약해 보이면 무조건 밟고 제껴요. 그런 정치 공간이라는 게 그런 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원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약한 모습 보이고 저 새끼한테는 쏘아붙이면은 쟤는 고개 숙이는 놈이야. 라고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정치 못해요, 앞으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절대로 꿇지 말고 무조건 세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척 당금질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과정을 거칠 텐데 네. 워낙에 예의 바른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좀 개싸움에 능한 사람 같으면 완전 무시하고 들이받아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대의를 위해서 싸워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까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가고 싶었겠지만 자기가 의도치 않게 상황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 울지 말고,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내가 욕할 거야. 울지 말고 예. 지지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설에는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지역을 옮긴다는 썰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죽는 길이라니까 그게. 참 어렵네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의식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출마를 못하면 내가 졌다고 생각해요. 지지자들은 민주당한테 내가 졌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또 출전하는데 만약에 금태섭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조국 대전이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졌다고 생각해요. 자꾸 패배감 주는 건 나는 어느 쪽이든 민주당 뭐 공관이든 김남국 변호사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든지 한번 딱 결정했을 때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쭉 직진으로 가야 돼. 그래야 믿을 만한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착하고 예의 바른 거하고 정의로운 거는 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남국 변호사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저보다 잘생긴 사람 다 싫어해요. 또 잘생겼다. 잠깐만. 뭐 김남국 뭐 외모 논쟁이 시작된 거요? 둘이 비슷해. 그런가요? 변호사들은 나 이렇게 다 생긴 줄 알았어. 아무튼 그런데 정말로 김남국 변호사가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게 정의로운 길이라면
착하고 A바드고 여기에서 저는 벗어날 필요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착하고 A바드다는 거는 자기의 권리 행사, 자기의 의사 표현을 양보한다는 거랑 비슷해요. 정말 착한 이미지, A받은 이미지에서 벗어나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싸울 때는 날카롭게 싸워주는 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에 가까울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첫 당금질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돌팔매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 민주당 안에서 첫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습게임 뛰는데, 연습게임 뛸 때 대항군은 당연히 같은 군사일 수 있잖아요. 거기서조차 쓰러져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희망이 없는 거라 봐요. 예. 첫 당금질에서 잘 버텨내서 정말 훌륭한 그 정치인이 돼서 보좌관 자리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요즘에 계속 그 어. 김남국 변호사의 그 페이스북이나 내용을 보면 절대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기사가 뭐 어떤 경기신문에서 컷오프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사 나와도 당당했고, 그 다음날 다시 강서갑에 그 후보 신청을 했고요.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착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당당하다는 이미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김남국 변호사 우리 꾸기라고 하잖아요. 꾸기 힘내고, 꾸기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깨시민이 많으니까 계속 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여기서 좀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김혜영입니다. 김혜영 지금 최고위원? 지금 부산 연제구 지역구에 있는데 10%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안을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의 수사는 어마어마한 표적, 정치적 과잉 수사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구 구민들한테 가면은 마치 조국 장관의 무슨 악마화되어 있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하는 건 10%는 이해는 해. 근데 정치인이 뭐예요? 아까 그 금태섭이 소신이 아니고 기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말이에요.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 여론이 60-70% 넘었다 그러면 이런 말 죽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오직 당선되기 위해서만 자기의 그 시선을 갖고, 물론 조중동이 소신 발언이라고 포장을 잘해주긴 했지만 무슨 개뿔 소신이야. 자기 지역 구민들이나 여론상에 봤을 때 내가 민주당으로 있으면 당선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일반인들의 언어를 끊어다가 마치 그게 소신인 것처럼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질 기회주의 정치인이란 말이야. 김혜영은 그나마 지역이 부산이라서 조금 이해는 해요. 근데 김혜영이 77년생이거든요. 굉장히 젊은데 최고위원 이제 경선에서 뭐 박주민 등 김혜영 등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젊은 패기는 뭡니까? 당장 부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일관되게 지금 조국 장관 패오고 있거든. 김혜영 등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좋지만 77년생이면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나 지금? 그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엄청 젊은 민주당에서는 청년이더라.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청년 자격이 그러면 있죠. 청년이라고 하는 게 자기 지역에 무슨 소신이 있다는 걸 떠나가지고 한 번쯤은 대차게 한번 붙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소신인 거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역구의 여론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왜 검찰 개혁이라고는 아젠다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조국만 패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김혜영 의원의 발언이 화가 나는 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영 의원의 머릿속에는 자기 자신이 삼선일 겁니다. 원래 지금 초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 낙선한 걸 다 포함하면 자기 마음속으로는 삼선이야.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미 노예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청년이 어쩌니 저쩌니 청년 정신에 대해서 이 꼰대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스토리를 할 것 같으면 그냥 닥치고 있으라고. 꼰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꼰대. 청년 정치라는 게 왜 우리가 청년을 항상 중요시하냐면, 기존에 갇혀있던 어떤 생각의 라인, 패스웨이에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청년 정치 하는 거지. 본인이 말한 것처럼 99명 이해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진짜 청년 정치 아니에요. 바보. 그건 바보예요. 물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런 게 청년 정치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99명 이해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하는 게 진짜 청년 정치다? 이거 정말 다시 생각하세요. 그 지역에 뭐 변호사로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등과 결합을 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바람 이런 걸로 당선된 분이십니다. 근데 문 대통령의 이 뒤에 쓰여 있죠 지금. 이거 한번 화면 떨어졌다. 핀을 꽂아놔야 되는데.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검찰 개혁이란 말이야, 이게. 검찰 개혁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여론을 떠나가지고 균형감이라도 있던가. 계속 지금 김혜영은 약간 이질감 있게 배신자 같은 느낌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왜 지역 민심만 쳐다보냐 말이야. 뭐 한 예를 들면 진짜 아까 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선쯤 되는 한 70대 가까운 중진이라면 내가 그런 놈이니까라고 이해하겠지만 젊은 청년 정치인이 자기 지역에 그걸 바꿀 생각은 없는 거야? 조국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한 2,000배는 더 뻥 튀겨가지고 검찰 개혁을 가리고 있다라는 소신 발언을 못하는 거야? 난 젊은 놈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난 진짜 싫거든요. 민주당 하지 말아야지.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가야지.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저는 웬만하면 민주당 안 간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했나 보다 저런 목소리 나올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되는 이런 식의 그 발언들이 결국 지역 구민들의 여론 눈치 보면서 나는 지역에 가서 그럴 거 아니야. 나는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소신 있게 발언했다. 무슨 소신이야 그게. 오직 당선만을 위해 동지들 다 내치는 거지. 이번에 인재 영입하면서 청년들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를 둘러싼 민주당 내에 이런 분란을 보면서 그 영입된 인재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직 공천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공천 심사하는 과정 중인데 섣불리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그냥 마음만 그 소가리만 끙끙 앓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이럴 거면은 그냥 다 닥치고 공관위가 그냥 결정하는 대로 따르든지 왜 나서가지고 이런 잡소리를 내는지 너무 화가 난다니까 진짜. 김혜영이 김남국은 정치에서 어떤 청년 정치를 발휘했냐라고 뭐 뜬금없는 질문을. 아니 왜 시입 내가 지금 김혜영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게 경력사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일종의 청년 몫으로 지금 최고위원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청년 정신을 발휘했냐. 생물학적 나이보다 청년 정신이 중요하다. 김남국 변호사가 아마 만으로 37 정도 됐을 것 같고. 86년생이니까. 예.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청년 정신을 발휘했냐. 내가 묻고 싶은 거라니까.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신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걸 왜 지가 저기 뭐야 그 김남국 변호사한테 묻냐고. 아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거고. 99명이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하는 게 진짜 청년 정치다. 내가 좀 전에 물어봤지. 지역구에서 김혜영 지금 조국 사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으면 그거 검찰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청년이지. 반대로 말하면 이런 모자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나는 김혜영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마 우리 방송에서 김혜영을 다룬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김혜영 의원이 부산에서 고생 많이 했죠. 이 낙선 경력도 꽤 있고 해서 고생한 건 아는데 그렇게 어렵게 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내에서 어떤 뭐 공천 시스템을 지켜내고 뭐 민주당 중앙 정치에 대해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그냥 지역에서 선수 하나 더 늘리는 게 더 훨씬 더 그렇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기성 정치화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저는 절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니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 자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를 하나 더 늘리고 싶으면 닥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큰 정치의 양반아 지금 조국 장관 같지, 추미애 장관 똑같지, 김남국 똑같지. 뭘 바라고 이러는 걸까요? 가치는 어떤 걸까요? 다시 말하 여기 뒤에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비춰줘봐요.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뭐 조국은 뺀다고 치더라도 저기 부합하는 언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장창 외치는 나는 그런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다수가 되면요 여론 엎어져요. 아 조국은 좀 억울하게 당했구나. 검찰 개혁이 중요하고 엎어지는데 여론조사만 보고 정치하는 새끼들이 있어. 조중동 보고 여론조사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3~4명만 있으면 민주당이 수국 꼴통으로 욕을 먹는 거야. 지지자들한테. 제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한번 김혜영 저격해보네요. 무슨 이야기 할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 뭐 민주당 사람을 뭐 비판하고 많은 게 웃겨서 그런데 지금 김혜영하고 금태섭하고 신경민은 좀 너무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